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주식 교육 강의를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합니다. 일요일 방송 1부에서는 국내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기초 강의를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진행하고요. 2부에서는 해외 주식, 해외 선물 투자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그럼 바로 일부 국내 증시 핵심 강의를 진행해 주실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이번 주 지수가 급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약바이오와 한일령 관련주들이 그나마 시장에서는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지난 주말에 이 관련주들을 미리 유망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반도체와 조방원이 부진한 최근 국내 증시 이 섹터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요? 됩니다. 네, 됩니까? 지난주에 제가 근데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수익률 리뷰를 따로 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거 얘기 보여드리면 돼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던 바로 요겁니다. 자, 지난주에 여기 보면 11월 16일이라고 써졌죠. 예. 이 크크크크는 저예요. 예, 제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게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중국이 타겟을 우리 쪽으로 살짝 잡았었어요, 원래. 핵잠수함 때문에. 근데 핵잠수함 한다 그래가지고 너네 진짜 한국 말 안 들어? 이러면서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래 하단 QR코드가 딱 나올 때 이제 여러분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지만 이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제가 그 정제된 얘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이런 크크크크도 볼 수 있다. 이런 크크크도 볼 수 있다. 아래에 QR코드 지금 나오고 있죠. 아래에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도 볼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핵잠수함 때문에 일본 때문에 조용히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로 지금 바뀌었어요. 자, 지금 일본이 대만을 유사시에 대만의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 이 한마디에 지금 난리가 난 상태죠. 중국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끝까지 한번 가보자. 뭐 이거 같은데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여기 써있죠. 11월 16일. 그 뉴스가 주말에 나왔거든요. 주말에 나오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올렸죠. 예, 바로. 탑픽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파마리서치도 역시 추가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다 올랐어요, 이번 주에. 심지어. 예, 둘 다 한일령 관련주도 다 올렸어요. 한일령. 한 제한하다. 일본을 0. 예. 그 다음에 우리는 한할령이죠. 제한하는데 한국을 제한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거 한일령, 일본을 제한한다. 일본을 제한하면 우리 쪽이 반사수혜 받는다. 자, 그러면은 특히 이제 중국, 일본 관광객들을 싹 다 못 가게 막아버린 바람에 가면 거의 중국에서 일본 여행 가잖아요. 거의 매국노 분위기예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주민들한테 자기 지역 이웃들한테 맞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못 갑니다. 심지어 그 일본은 약간 중국은 중뽕이 심하잖아요. 중뽕. 그래서 지금 중국 여행사 가이드들이 자기들이 영상을 찍어요. 막 영상을 뭐라고 찍냐면 모두 전액 다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가이드 자기가 손해 보고 있는데 근데 그런 영상을 찍어요. 그래서 찍어서 올려요. 막 나 애국자다 이러면서 이런 식의 지금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자마자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얘기 들었는데 롯데관광개발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바로 18,000원에서 21,950원까지 그냥 쏴버렸어요. 바로 그냥. 지금 이번 주 대폭락이 가는 주인데 이번 주 대폭락이겠지만 여기는 아주 안전하다. 온실 속의 하초처럼 크고 있다. 지금 이런 걸 여러분 보시면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다. 라는 얘기. 자, 그 다음 바이오도 있다. 바이오는 저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절치부심 바이오. 올해 내내 바이오 별로 못 갔거든요. 근데 최근 분위기가 장난 아닙니다. 최근 분위기가 장난 아닌데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었느냐? 자, 여러분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미국 증시를 꼭 한번 봐라. 지수만 보지 말고 지수 말고도 다른 것도 좀 봐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이자 주가는 뭐 그냥 그저 그래요. 화이자 주가는 그냥 그렇죠. 근데 일라일리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라일리 폭등 중이죠. 지금 신고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라일리 역사적 신고가예요. 지금 돌파해버렸어요. 지금 현재 이번 주에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미국의
그 지금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빅파마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존슨앤존슨도 지금 거의 신고가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이 있다. 그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도 당연히 강하다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재반 상황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PPT 화면으로 보시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재반 상황을 보시면은 향후 1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뒤면 몇 년이죠? 지금부터 10년 뒤면 몇 년인가요? 35년이요. 산수가 안 됐을 건. 네, 여튼 2035년이죠. 네. 2035년까지 글로벌 빅파마들, 글로벌 빅파마 전 세계에서 큰 제약사들, 빅파마가 뭔지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예, 전 세계 큰 제약사들의 특허약이 상당수가 만료가 됩니다. 그럼 특허를 갖고 있으면 비싸게 팔았는데 그게 다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비싸게 못 팔겠죠. 그럼 이제 글로벌 큰 제약사, 대형 제약사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할까요? 새로운 신약을 그렇죠. 개발하는 근데 지금 개발 시작하면 10년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미 시작한 지 몇 년 된 것들 그거를 그냥 사버리겠죠. 네, 그냥 사버리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래서 상계 지난주에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 드렸던 ABL 바이오를 샀어요. 네, 지난주에. 지금 이렇게 ABL 바이오의 그 ADC 플랫폼 이중항체 플랫폼을 일라이 릴리가 이걸 3조 8천억에 샀죠. 그 뒤로 이 종목 이틀 정도 상한가 갔죠.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미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수익 인증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지난주 화요일날 지난주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제가 또 가지고 나온 게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현재 수익 중입니다.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15일 날 있는데 1월 15일 날 있으니까 그럼 12월에는 참가 기업들이 확정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가 기업들 확정되면 그 이슈 모멘텀 때문에 또 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빅파마들이 특허약 확보 경쟁 때문에 기술 수출이 현재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다.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 수출하기 되게 편한 환경에 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빅파마의 특허약이 만료가 되면 그럼 복제약이 나오겠죠? 복제약을 만드는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도 상당히 요즘 괜찮은 주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 트럼프가 제약바이오 회사들한테 의약품 관세를 물리겠다는 거 때문에 그랬거든요. 의약품 관세 200%씩 물리겠다 했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관세 얘기가 거의 없어요. 관세 얘기가 트럼프 관세 얘기가 왜 없을까요? 정다영 씨님. 트럼프 관세 얘기가 왜 없을까요? 관세 얘기가 네. 왜 왜 없을까요? 요즘 없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이제 깜빡한 거예요. 그러실까요? 바빠요 요즘. 뭐 때문에 바쁘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이제 사우디가 중동 가 있는데 중동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을 괴롭혀요. 앱스타인 보고서에 트럼프가 있다던데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반응이 너무 신경질적이에요. 딱 질문이 기자가 그 질문하니까 세상에 제일 할 일 없는 기자네요. 당신 그 페이크 뉴스야. 당신네 회사는 페이크 뉴스야. 가짜 뉴스 하는 애들이야. 막 그러면서 너무 예민하신데요? 지금 방송 찍고 있는데 거기서 면박을 줘요. 그 정도로 지금 왜 그러냐? 미 하원에서 앱스타인 보고서 공개가 통과돼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트럼프가 이메일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최소한 트럼프는 앱스타인이라는 펀드 매니저가 감옥에서 죽었는데 죽기 전에 자기가 성산납했다는 거를 정관계에서 성산납했다는 거를 막 갖고 있었어요 리스트를. 근데 거기에 트럼프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거 공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 바로 탄핵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나이 어린 여자를 그 성매매한 사람을 누가 대통령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기독교적 사회 가치관이 뚜렷한 미국 보수 공화당들은 이거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는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관세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제약바이오는 상당히 좀 더 괜찮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섹터 추이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의료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헬스케어, 바이오텍, 제약, 그 다음에 의료기기가 다 괜찮아요. 지금. 그렇죠? 다 괜찮죠? 의료기기는 원래 좋았어요. 원래 좋았는데 그냥 있고 특히 제약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걸 바이오텍이 추격하고 있고 헬스케어가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추이만 봐도
상당히 지금 2025월에서 9월 사이만 해도 10월, 11월만 해도 상당히 급격하게 제약바이오가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 추세를 좀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종목을 히든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 종목은요. 제약 부분이 있고 신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 제약 부분에서 주로 이제 원래 약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또 뭘 하냐면 보톨리눔 톡신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요. 보톡스는. 어. 보톡스는 아세요? 네, 알죠. 네, 보톡스는 원래 보톡스 회사에서 만든 제품 이름이에요. 아. 정확하게 그 물질의 이름은 보톨리눔 톡신입니다. 어. 여기서 보톨리눔 톡신을 해요. 그리고 추가로 필러도 합니다. 제가 올해 말에 여기서 막 이거 맞을 거예요. 제가 올해 말에 보니까 금요일만 쉬면 5일 쉬더라고요. 금요일 휴가만 내면. 근데 금요일 날 휴가를 내실 겁니까? 내면 방송을 못 하겠죠. 그게 문제예요. 제가 그거 휴가 내고 좀 리쥬란 말고 좀 새로운 것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랑 보톨리눔 톡신 좀 맞고 좀 할 생각인데. 좀 금요일 날 휴가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걸 하고 있고 이 부분이 현재 유럽에도 진출하고 있다. 그리고 GLP-1이면은 이게 비만 당뇨 치료제인데 비만 치료제에 세마글루타이드 마이크로니드 패치, 그러니까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 우리 정다님 씨 이거 읽으라 그랬으면 아마 분명히 한 번에 못 읽었을 텐데 이게 자꾸 발음해야 이게 붙어요. 그렇죠. 네, 입에 붙어야.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패치를 붙이면 이게 이제 패치형 치료제, 비만당 치료제. 그러니까 주사로 맞잖아요. 이걸 패치로 한 건데 여기서 지금 임상 일상 중입니다. 그리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의료기기 사업도 해요. 여기서. 최근에 의료기기 사업도 하는데 의료기기도 상당히 순환 중이다. 그래서 주가가 현재 지금 1차로 한번 상승해서 현재 행보 구간이죠. 지금이 매수 타임입니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아래 하단 QR코드, 이 종목 지금 종목명을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아래 하단 QR코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기본 카메라를 실행한 다음에 가져다가 이렇게 딱 대기만 하면 여러분 이 종목명 투자 전략 같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나온 링크 반드시 터치해서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와 한일령 관련주들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관련한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히든 종목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교육 강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교육은 역시 AI 거품론을 다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 지난 주말에는 AI 소프트웨어 빅테크 기업들의 재무제표상의 비용 처리 이슈인 이 감가상각 및 내용 연수 문제가 불거졌었는데요. 이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빅테크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익성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이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근 급등한 이 매출 채권이 부실한 거품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이번 주 국내 증시 금요일에 다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감가상각 과 내용 연수 그리고 매출 채권이 무엇인지 자세히 교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가상각, 내용 연수, 매출 채권 이거 다 어디서 나온 용어인지 아십니까? 어디서 나온 용어일까요? 교육 한번 했어요 예전에. 아, 그런가요? 네, 이거는 교육한 내용이에요. 재무제표에 나온 내용. 재무제표. 네. 재무제표. 그러니까 지금 AI 거품론을 사람들이 뒤지다 보니까 이제 재무제표까지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네, 왜냐하면 거품이 막 쌓이기 전에 미리미리 다 검증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더 좋은 거죠. 여러분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여놨죠. 화면을 보시죠. AI 거품론은 오히려 약이다. 아까 제약바이오 아까 했죠. AI 거품론은 오히려 약이다. 라임 딱딱 맞죠 오늘. 오늘 라임이 딱딱 맞습니다. 자, 오늘 이 라임 맞추려고 고생 많이 했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AI 빅테크들의 감가상각시, 감가상각 할 때 제가 이거 그 재무제표 교육받을 때 기억나시죠? 예, 지금 그 교육받은 그 생각만 나고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겠지만, 그렇죠? 네,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이게 디프리시에이션인데, 이게 이제 비용을 떨구면 그 비용이 감가상각에 쌓이는 겁니다. 근데 요 감가상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가상각에 따른 내용 연수가 중요한 거예요. 내용 연수, 유스풀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모든 제품은 죄송합니다. 자, 모든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제가 네, 약 드셔야겠네요. 겨울이라서 네. 일단 내용연수 유스풀 라이프가 뭐냐면 모든 기기들은 다 내용연수가 있어요. 회사에서 구입을 한 것. 그러니까 뭐 컴퓨터를 사잖아요. 컴퓨터 사면 아니면 뭐 이런 큰 거 이런 뭐 전자치판 같은 거 사면은 이거 하나에 뭐 얼마씩 하잖아요. 이 하나에 얼마씩 하는데 이 돈은 한 번에 주죠. 살 때 한 번에 주고 사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 재무제표 비용 처리할 때는 한 번에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이 내용연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치판이다. 그럼 이 전자치판이 몇 년 쓰느냐. 보통 이 전자치판이 10년 쓰더라. 그러면 이 전자치판을 비용을 10년 동안 나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1년에 얼마씩 비용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흐트러뜨려서 넣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나갔다. 근데 1억을 10년이다.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씩 비용을 잡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잡는 거를 내용연수. 그래서 내용연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발생주의 회계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살 때는 이 전자식판 파는 사람한테 그러겠죠. 아니 이거 제가 10년 동안 나눠서 드릴게요 하면 이 파는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살 때는 돈이 한 번에 나가는데 현금은 한 번에 나가지만 실제 재무제표에 들어갈 때는 이게 내용연수에 맞춰서 1년에 4분기씩 해가지고 비용이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내용연수, 유스풀 라이프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보통 엔비디아 GPU는 내용연수가 6에서 7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사면 6에서 7년 동안 그 비용을 반영을 했거든요. 보통 6년, 7년 쓰니까. 근데 최근에 내용연수가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2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 당장 예를 들어 개당 1억인 GPU가 있어요. 개당 1억인 GPU 반도체가 있는데 1억을 이게 내용연수가 유스풀 라이프가 5년이라고 치면 이 5년이면 이 1년당 비용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1년당 비용. 2천만 원. 네, 저거 보고 얘기하신 거죠? 네. 아니 1억을 5로 나눠보세요. 2천만 원. 1년에 비용이 2천만 원씩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2년으로 바꿔버리면 비용이 얼마가 된다? 5천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갑자기 늘어나 버린 거죠. 근데 제가 결론을 내드릴게요. 이거는 그 AI 소프트웨어 빅테크들, 이 GPU를 사는 AI 소프트웨어 빅테크들이 이거 2년만 안 써요. 5년 씁니다, 진짜. 과도한 우려예요. 실제로 호퍼칩. 자, 엔비디아 칩 중에 가장 사양이 안 좋은 호퍼칩. 호퍼칩도 5년 써요, 여러분. 5년 씁니다. 아직도 호퍼칩 가지고 AI 데이터센터 돌리는데 허다해요. 근데 이건 너무 과도한 우려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실제로 이 우려가 지난주 주말에 나왔을 때 월요일날 그냥 바로 반등했어요. 이거는 큰 이슈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엔비디아 시적 발표인데 엔비디아 시적 발표는 현재 뭐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고 어제 TV방송 제가 어제 토요일에 TV방송 때 이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자면 제일 중요한 건 매출 총이익률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다 잘 나왔어요. 실적 가이던스도 잘 나왔어요. 중국 매출은 오히려 제외됐어. 그럼 잘 나왔으면 주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정다은 NC님. 잘 가야겠죠. 그렇죠. 네. 잘 올라와야 되겠죠. 네. 근데 주가가 안 올라왔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 나온 건지 화면을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화면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그냥 원래 요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지금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럼 이게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가야 되는데 못 갔다. 2024년과 2025년을 비교해 보면 거의 2배 점프인데 그럼 매출액이 2배 점프인데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못 갔냐? 이게 매출 채권 때문에 그러는데 자 엔비디아가 물건을 누구한테 팝니까? AI, 빅테크, 뭐 메타, 아마존,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한테 팔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돈 주고 사요. 돈 주고 사는데 돈을 주지 않고 먼저 가져가요. 야 나중에 돈 줄게. 지금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팔긴 팔았는데 매출 채권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현금이 느는 게 아니라. 근데 요거 같은 경우가 현재 그럼 아마존이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얘네들이 그럼 지금 돈이 없느냐? 실제로 아마존하고 메타는 지금 채권을 발행하고 있어요. 돈 빌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지금 반도체를 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그럼 얘네들은 돈도 없는데 막 때려 붓는 거냐? 정확히 얘기하면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아닌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AI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어야 되겠죠? 돈을 벌어서 그걸로 사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돈 버는 속도보다 지금 까는 속도를 더 많이 해야 나중에 이길 수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인프라부터 먼저 더 깔라고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정부하고 미국 정부가 스타게이트 하려고 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 우리나라 지금 전부 다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질러 하고 있죠. 이거 정부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거 엔비디아 매출채권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일반 민간 기업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민간 기업들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을 막 땡겨서 못하니까 지금 채권 발행해서 돈 빌려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정부에서 들어가는 물량 같은 경우는 그럼 정부에서 돈 안 주겠어요 엔비디아한테? 엔비디아가 전시당 26만 장 우리나라에 준다 그랬잖아요. 26만 장 주는데 엔비디아가 26만 장 줄 때 우리나라가 공짜로 줘 이러겠습니까? 돈 줄게 26만 장 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매출 채권으로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과도한 우려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AI 거품론을 막 뒤지다 보니까 재무제표까지 다 뒤져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건 오히려 좋은 거다. 미리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큰 위험이 없다. 아래 하단 QR코드 혹시 나오게 되면 여러분 스캐너 들어오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얘기를 못 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AI 거품론에 대해서 우리가 왜 거품론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걸 왜 빠지면 안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그 아래 하단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제가 정리해가지고 영상과 텍스트로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종목이 있어요. 종목이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근데 지금 당장 AI 거품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AI 거품론 강한 이 GPU나 HBM 반도체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않냐?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D램 낸드 반도체가 있는데 D램 낸드 플래시는 하드 들어가는 SSD 이런 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D램하고 이 SSD 같은 경우, 이 낸드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가격이 폭등 중이에요. 그냥 상승이 아니라 폭등. 지금 현재 D램 현물 가격이 무려 60% 올랐습니다. 현물 가격으로 고정 가격하고 현물 가격인데 고정 가격은 한 번에 크게 계약할 때 고정 가격으로 하고 그럼 이제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건 현물 가격으로 하는데 고정 가격까지도 올라버리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오르는데 지금 현재 고정 가격도 오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거 다 연 단위로 계약하는 고정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SK하이닉스, HBM 반도체 당장 뭐 엔비디아 매출채권 문제로 왔다 갔다 한다고 치면은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좋을 수 있고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로 어제 제가 이 종목을 다시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어제 가지고 나왔는데 설명을 많이 못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이 종목은 삼성전자 D램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D램을 더 라인을 증설해도 지금 현재 문제가 없기 때문에 라인을 더 증설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 D램 라인 증설하면 장비는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증설에 따른 수혜가 분명히 있고 최근에 이 종목은 잘 올라오다가 조정을 좀 받았어요. 지금 62동 평균선입니다.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 지금 공략이 된다. 사실 이 종목 아래에다 QR코드 스캐너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 원래 수익 중입니다. 저희 공략 중인 종목이고요. 근데 공략 중인데 수익이 좀 줄었어요. 근데 지금도 다시 공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가 가지고 나온 거니까 반드시 이 종목 보시고 제가 하나 종목 아까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어제 역시 얘기했던 종목인데 한일영 관련주 지금 일본 관광객 안 가면은 중국 관광객 다 우리나라 쪽 오겠죠? 그럼 중국 관광객들이 텍스 리펀드 받거나 세금 환급 받을 때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 우리나라 이 회사가 중국의 알리페이, 유니온페이의 환급 시스템이 다 돼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 하겠죠. 아래하다 QR코드 스캐너 보시면 이 종목이 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가상각과 내용 연수 그리고 매출 채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관련한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봤는데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국내 주식 알아봤는데요. 잠시 뒤 2부에서는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렵게만 느껴지는 해외 주식, 원유, 골드, 나스닥 선물 등 이 상승과 하락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의 대안이 되는 해외 선물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실 칼리 김동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미증시가 이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AI 거품론 우려가 지속되면서 이 나스닥 위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번 주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한번 의미 있는 조정이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이제 목요일장 낙폭 자체는요, 제가 이제 좀 정확하게 타이핑을 좀 적어 드렸었는데, 사실상 저는 반등 수준 딱 거기까지 보고, 오히려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이미 호재성 내용 자체를 프리장에서 다 흡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장 내용 자체에서 지속성을 가져갈 것이냐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시장 자체의 AI 버블론 내용 자체를 단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실적 하나로 잠재울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조금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 자, 계속적으로 우리가 우려가 나와주면서 지금 일단은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고점 대비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제자가 사실상 목요일장 기준으로 트리거가 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뭐냐면 엔비디아 호실적을 발표하고 이 부분 자체가 그동안의 AI 버블론이니 뭐니 하면서 지금 현재 나왔었던 모든 이슈를 잠재울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엔비디아 실적은 그냥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지금 얘네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얘네는 그냥 단순히 데이터 센터, GPU를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나머지들이 그냥 지금 너무 좋다라고 해서 사기 시작하고 얘네는 파는 입장에서 땡큐. 매출 마진 70% 땡큐.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엔비디아 그냥 자체 기준으로는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갑자기 뭐 어떤 킬링 앱이 또 나와가지고 PC 게임 산업이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나운서님도 하고요. 저도 하고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모든 사람들이 이게 너무 좋아서 이 게임을 누구나가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카카오톡 썼던 것처럼 혹시 문자 세대신가요?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네. 때 저는 확실히 문자 세대를 가지고 이제 성인이 된 이후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톡으로 넘어온 세대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확실한 킬링 앱이었었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 보급이라든지 이제 활용 내용 자체를 확실하게 갖춰갔으니까. 그럼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그만한 게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는 게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뭐 거기에 대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PC를 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PC를 사가지고 게임을 하겠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 내용 자체에서 그러면 수혜를 보는 거는 판매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내용 자체가 괜찮다, 잘 된다라고 해서 불과 우리나라도 이 PC방 산업 자체가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자체가 한번 좀 나와주면서 한번 좀 판도가 좀 바뀌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PC방 보급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PC 사양에 대한 체인지 내용 자체를 어마무시하게 이제 좀 가져갔었던 한번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오질 않고 있어요. 그런 내용 자체가. 그럼 공급을 과잉으로 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 방송에서 예시를 드리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GPU는 팔아요. 컴퓨터를 팔아요. 계속. 그럼 판매하는 기업 자체는 그냥 계속 순이익이나 내용 자체는 좋은데 만약에 아나운서님이 PC방을 차려요. PC방을 차리는데 이거 산업이 너무 괜찮을 것 같고 이제 미래 가능성이 있어 하고 100억을 가지고 PC방을 차리는 거예요. 그냥 뭐 있는 돈 없는 돈 막 지금 다 끌어다가 지금 100억을 가지고 PC방을 차려요. 근데 뭐 1,000원, 1,500원을 받는 PC방 요금 기준으로 뭐 PC 대수나 내용 자체가 아무리 많다라고 하더라도 내 100억을 5년 혹은 6년 안에 원금 회수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산업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미래를 위해서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문제죠? 과잉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사업 하실 거예요? 100억 투자했는데 5년 막 거기다가 다 쏟아붓고 일하고 막 24시간 잠도 안 자면서 일을 했는데 30억밖에 회수를 못 해요. 쉽지 않죠.
네, 안 그쵸.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죠. 네. 그런 상황 뭐 그게 10억이 돼서 3억을 가져가든 1억을 투자해서 3천만 원을 가져가든 여러분들 그거는 비중에 대한 차이인 거예요. 이게 금액이 이제 커서 이제 좀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내용들 자체가 결국에는 엔비디아만 배부르게 하는 거고 나머지 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얘네는 계속적으로 이제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너 여기다가 지금 1,000억, 5천억 투자했어? 너 그거 언제 회수할 거야? 아, 이게 산업적인 측면으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조금 걸려. 근데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한 거야. 그래, 그거 알겠어. 근데 결국에는 그럼 5년 뒤, 10년 뒤, 거기서부터는 1년에 그럼 500억, 1,000억씩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었을 때 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야. 우리가 투자라는 것 자체는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만약에 한다라고 했었을 때 50년을 보고 투자를 하면 잘못된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적어도 바로 앞에 6개월, 1년 내에 그 원금을 회수하겠다 이런 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향후 5개년, 10년 뭐 이 내용 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회수 내용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너도 나도 지금 우위를 갖기 위해서 가행 투자를 했었던 이 결과가 사실상 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아, 지금 현재 구글이 샀어? 우리 테슬라 우리도 지금 확보를 해야 돼.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도 우리도 확보해야 돼. 안 그러면 뒤쳐져. 이러다 보니까 원래 한 100억 정도만 투자할 거를 1,000억, 2,000억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이.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 자체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계속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시장 하락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확실한 해소가 된다라는 거는 앞에서 게임 체인저를 이끌 수 있는 지금의 현재 챗GPT 수준이 아니고 휴머노이드 수준, 완전한 자율주행, 뭐 이러한 어떻게 보면 산업에 대한 확실한 내용 자체로 일단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가 어떻게 보면 확실한 마진적인 측면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미래로 봤을 때는 당연하지만 그 결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또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을 또 보여주다가 퉁 올라가는 움직임 보여주다가 퉁 이런 흐름 자체가 맞춰진다라고 하면 정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는 사실상 빠르게 현재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6개월, 1년 정도 내가 쉬겠다 생각하면서 떠나야지 지금 손절 보고 또 타이밍 오면 바로 보겠다라고 하면 그냥 계속적으로 포지션 홀딩하면서 들고 계세요. 거기에 따른 내용 자체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보는 거고 1년 이상 쉬시겠다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과감하게 접고 일단은 좀 기다렸다가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내용 자체에서는 비중 확대보다는 내가 어떻게든 지금 비중 축소를 하면서 그래도 지금 현재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가는 종목들 위주로 오히려 더 확대를 시키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서 연말 산타랠리 내용 자체 소비 시즌 기준으로 이어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로 본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의 지금 반등 기대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 크게 누웠었던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일요일 날 이 시간에 가져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 내용 자체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서 보신다라고 하면요. 현재 내용 자체 일단 좀 살펴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다시금 재차 나스닥이 24,550 결국에 24,600대를 안착하면서 다시금 들어올리는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 AI 버블론 내용 자체 제쳐두고 다른 이슈로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상 상승 구간대에서 비중 확대 혹은 신규 진입 내용 자체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대는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정 의미 있는 조정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비중 확대보다는 비중 축소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연말 산타랠리도 남아있고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책 세우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강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OBV와 VR 교육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 지표 어떤 지표
지표인가요? 사실상 우리가 최근에 좀 지표 내용 자체에서 좀 집중하면서 바라봤었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좀 말하는 과열 신호나 내용 자체가 지금 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일단 좀 많은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공부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 지표라는 거는 어느 수준의 이제 수식이나 내용 자체가 이제 들어간 상태에서 현재 가격 측면을 대변을 하면서 결국엔 좀 후행성 기지를 크게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현재 지금 뭐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캔들 가격 단기적으로 5%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결과에 따라서 지표 자체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가격 의존도가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추세적인 측면이라든지 다시금 되돌리는 자리값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일단은 하나 더 무조건 발전됐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각각의 보조지표나 내용 자체는 그 내용들 수식이나 내용에서 일단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가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내용 자체를 조금 독립성으로 지켜보되 오늘자 준비한 내용 자체를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 때 뭐가 중요한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OBV 지표 같은 경우는 온 밸런스 볼륨이라는 내용 자체고요. 사실상 이제 뭐 그랜델 법칙을 아시는 분들 제가 뭐 다음 시간 때 이제 그랜델 법칙에 대해서 이제 그랜빌 법칙에 대해서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좀 만들어진 1960년대 이제 좀 만들어진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표가 뭐냐면 가격의 상승 하락과 거래량을 함께 해석하는 대표적인 수급 지표예요. 우리가 이 차트를 돌려봤었을 때 아나운서님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뭐 어쩔 때는 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이 시장 주식을 뭐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보시면 가격의 상승 하락 당연히 있고 거기에 따라서 추세도 그리면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굉장히 뭔가 여기서 굳이 막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오늘 막 갑자기 막 3% 5% 올랐다가 갑자기 10% 하락하고 뭐 이런 결과들이 나와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도대체 여기선 왜 그런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를 본다라고 하면 가격, 거래량, 내용 자체에서 뭔가의 흔적을 남겨요. 꼭.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죠. 사실 지금 현재 추세상으로는 뭐 나스닥 상승이네요. 뭐 지금 가격 떨어진 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하락 추세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전에 이제 좀 만들어졌었던 특정 거래량에 대한 움직임 자체는 우리가 좀 표현은 그렇지만 뭐 세력이 여기서 뭐 매집을 했네 아니면 여기서 던지고 지금 다 팔고 나갔네 뭐 이런 흔적들을 좀 바라볼 수 있다. 거래량은 이 시장에서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뉴스나 이슈, 주요 지표 발표 이런 부분들에서도 강한 상승, 하락, 내용 자체를 보여줄 때 거래량에 대한 해석 자체도 같이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을 이어가는 내용 중에 특정 다이버전스에 대한 내용 자체 언급도 좀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표 해석 이런 부분들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다이버전스 흐름이나 내용 자체에서도 중요하게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거래량과 지금 현재 가격 간의 움직임 간의 다이버전스 흐름까지도 같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거래량 움직임 자체는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부분 자체가 보조 지표에 녹아 있는 것들이 사실상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거래량에 대한 내용 자체가 녹아들어 있는 두 가지 지표에 대한 내용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OBV는 온 밸런스 볼륨, 그래서 가격 상승 하락과 거래량을 함께 해석하는 대표적인 수급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R 지표는 이제 볼륨 레이시오, 그래서 거래량 비율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매도세 힘을 수치로 비교하는 매수, 매도, 우위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VR 자체가 OBV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좀 한계점을 가져가는 거를 보완시킨다라고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래도 메이저 내용 자체 해석을 OBV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보완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최근에 배웠었던 RSI나 스토캐스틱, MACD 이런 지표들을 해석하시면서 같이 플러스 알파로 보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지표는 가격이 아니라 거래량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시장 기본 어떻게 보면 원리를 가르쳐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OBV부터 일단은 좀 개념을 좀 보시면 재밌습니다. 일단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오늘자가 만약에 이제 10,000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대충 이제 평균가가 10,000원이라는 10,000원 지금 현재 가격을 찍히는 주식이 있는데 이 종목이 전날에 10,000원이었는데 오늘자 1,100원이 됐어요. 그러면 가격이 일부 조금 올랐죠. 1% 정도 지금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주가가 올랐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올라서 이 지표에 어떻게 보면 그날의 거래량 전체를 어떻게 보면 다 매수를 했다. 10,000원에서 100원을 키우기 위해서 거래량 많이 증가했든 이만이 증가했든 그 힘을 사용을 했다. 온전히.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00원짜리였던 주식 자체가 9,900원이 됐다라고 하면 100원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전날 기준으로 해서 오늘자 거래량 자체가 오히려 주가를 하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락했던 내용 자체 오늘자 거래량 전체가 이 100원 하락을 위해서 만들어졌었던 하락을 위해 만들었었던 거래량이다라고 판단하면서 거래량 자체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적해서 만든 수급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지금 이 내용 자체 해석을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오르면 얘도 올라가는 형태지만 그 내용 자체에 올라가는 정도나 해석 자체를 뭘로 판단한다? 거래량으로 판단한다.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OBV가 꾸준히 계속 상승한다라는 거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넘어가는 흐름 자체를 보여준다.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안정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이어가는 일반적인 상승에 대한 패턴 흐름 자체를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반대로 OBV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빠지는 형태를 연속적으로 보여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량 움직임이나 내용 자체 기울기, 완만한 각도 정도가 우리가 지금 현재 하락에 대해 지금 쓰는 에너지나 내용 자체가 얼마만큼인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가 OBV보다 먼저 움직일 때 어떻게 보면 추세 전환 신호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 내용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다이버전스 해석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통해서 숨은 큰 손의 방향을 읽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좀 추세성 내용 자체를 좀 강하게 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간단합니다. 자, OBV 지표 세팅을 이렇게 그냥 가져가고요. 지금 맨 아래 보여져 있는 지표가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격대 지금 현재 움직임이나 변동성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주가의 움직임이나 내용 자체랑 굉장히 좀 유사해요. 유사한데 거래량이 여기서 플러스 되면서 지금 보조적으로 들어와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얘도 사실 어느 정도 일부 한계점이나 내용 자체를 지금 좀 담아두는 내용 해석인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상승 흐름 자체를 키워가면서 넘어갔었던 이 결과 다음에 다시금 빠져주는 이 형태 내용 자체에서 사실상 우리가 하락 신호다. 내용 자체로 일단은 좀 판단을 하는데 조금 한계점은 있죠.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이나 지금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더 크게 담아두고 거기에 따라서 과열이나 내용 자체를 같이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OBV와 지금 현재 지난 시간에 좀 배웠었던 내용 자체, MACD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락 흐름 자체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단계 내용 자체에서 지금 MACD 지표 자체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제로선 내용 자체를 하향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을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측면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다? 하락 국면에 접어들어 있고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우리가 선물 투자로 일단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숏 투자를 여기서 매도 포지션 진입을 볼 수 있는 거고 기존 주식을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다가 정말 나는 최고점에서 팔 수 없다라는 거 나 당연히 알아. 대신에 추세가 꺾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리값에서 정리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여기 우리가 항상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게 아니고 어깨에서 판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무난하게 나스닥 지수적으로 일단 잘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어깨쯤에 지금 또 내려와져 있는 단계예요. 그럼 이 단계를 놓치고 이제 여기서 쭉 빠지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고점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러면 반등 한번 나왔을 때 팔아야지. 반등 한번 나왔을 때 팔아야지. 이 생각 때문에 반등이 안 나오고 여기서 계속 찔끔 오르다 빠지고 찔끔 오르고 빠지고 이렇게 계속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냥 강제적인 홀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자리죠. 그러니까 사실 기술적 손절이 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저한테 아나운서님이. 근데 어깨까지 내려왔다가 어깨에서 갑자기 탁 어깨를 딱 치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서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우리가 이 시장 자체. 이렇게 해서 치고 올라가는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드숄 어깨 내려왔다가 한 번 더 치고 넘어왔을 때 한 번 더 고점을 그린다라고 하면 새로운 머리를 그리면서 상승 흐름 자체를 이어가는 거. 엘리엇 파동 기준으로는 3파 꼭대기에서 4파 조정을 받고 5파까지 향해 가는 이 내용 자체 해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OBV 내용 자체 추세를 바라보는 건데 보조적으로 같이 사용하면 좋다. 그러면 단독적으로 해석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 자체에 대한 다이버전스 해석이나 내용 자체보다는 OBV 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매수랑 매도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를 그냥 하나의 차트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얘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었던 내용 자체 추세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안정적인 추세선이나 내용 자체를 이미 앞전에 이 구간대에서 만들었을 거거든요. 그럼 고점 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이 시기, 날짜가 언젠가 11월 12일 지난주 내용 자체 설명드렸을 때네요. 그때도 팔아야 된다라고 사인을 드렸었던 내용이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히든주가 SARK라고 해서 쇼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 그리고 하락을 보여준 자리값에서 다시 한번 반등 뒤에 저점을 이탈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전저에 대한 테스트 이탈을 가져가는 이런 내용 자체가 사실상 제가 나중에 한번 또 교육 때 설명드릴 하모닉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쌍바닥, 쌍고 패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매수, 매도, 시그널, 패턴 내용 자체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얘를 하나의 우리가 가격에 대한 움직임에서 볼륨, 내용 자체를 포함시킨 어떻게 보면 움직임 해석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얘만 기준으로 현 가격대는 무시하고 얘를 기준으로 사고 파는 타이밍, 날짜, 시간, 내용 자체 해석도 같이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내용 자체로 일단 좀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내용 자체로 이제 좀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지난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까지도 일단은 좀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 하락 흐름 자체를 좀 이어갔었잖아요. 근데 지금 간단하게 일단 좀 저장되어 있는 내용 자체를 좀 본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자 5%대 이제 좀 하락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얘도 지금 상승 국면에서 반등 뒤에 이제 여기를 꺾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음 주 기준으로 한 번 더 이 자리 값을 접어들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한번 지금 조정 내용 자체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단기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된 내용 자체 조금 더 궁금하다 그리고 자리값 타이밍이나 종목별로 이제 해석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QR로 참여를 해주셔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 내용 자체 설명드릴 테니까 개별 종목을 질문을 해주셔도 돼요. 개별 종목을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오늘자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이 있는데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힌트를 드린다라고 하면 AI 관련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 수혜주를 달려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일단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다. 그리고 히든 종목이 좀 궁금하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가격 하락할 때마다 지금 계속 저가 매수권 내용 자체에서 매집을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락할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 현재 종목들 내용 자체 정말 선별하기 정말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QR로 참여를 해주시면 자세한 브리핑 내용 자체 매일매일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BV는 거래량을 통해 숨은 큰손의 방향을 읽는 지표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VR은 지금 시장의 매수세가 더 센지 매도세가 더 센지 알아보는 지표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지표를 접목한 히든 종목 힌트까지 살짝 들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매도 타점 알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